이번 시간에는 복소수와 2차 방정식 대단원 학습평가와 수학 익힘책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1번 한번 보겠습니다. 난이도는 하입니다. 자, 복소수 x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4 더하기 x 마이너스 1 곱하기 x 플러스 3i의 실수 부분 0이라고 합니다. 이제 실수 x가 될 수 있는 모든 값의 합을 이렇게 물어본 부분이네요. 자, 이거는 정말 하답게 이 부분이 실수 부분이 어딘지 한번 살펴봐라 이겁니다. 자, 그러면 실수 부분이 뭐죠? 그쵸? i가 안 곱해져 있는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이 뭐가 되냐면 x제곱 더하기 5x 더하기 4가 뭐다? 0이 된다는 그런 의미고요. 자, 그럼 2차 방정식이죠. 그죠? 자, 그런데 실수 x가 될 수 있는 모든 값의 합을 물었어요. 그럼 요거는 뭐 하시면 되냐면 인수분해 하셔도 되는 부분입니다만 뭘 써야 되겠어요? 근과 계수의 관계. 그래서 여기서는 바로 뭐다? 합을 물었기 때문에 알파 더하기 베타를 물은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되죠? 그렇죠? 1차항 계수의 반대, 부호 반대입니다. 그래서 답은 얼마가 되냐면 마이너스 5가 돼서 1번이 되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일단 복소수라고 하는 것은 a 플러스 bi라고 나타내는 부분이고 a가 실수 부분, 그리고 b가 뭐다? 허수 부분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복소수의 기본을 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2번 살펴보겠습니다. 2번은 자, 좌변을 정리했을 때 a 플러스 bi가 된답니다. 이때 실수 ab의 값을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바로 뭐에 대한 문제냐면 음수의 제곱근에 대한 부분이죠. 그래서 만약에 a가 양수인데 자, 마이너스 a가 된다라고 하면 원래는 중학교 때는 루트 안이 음수가 되면 안 되잖아. 그런데 이제는 복소수까지 확정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하지만 여기는 마이너스가 실수가 아닌 것을 나타내죠. 즉 허수라고 하는 걸 나타내기 때문에 이때는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요. 뒤에 허수 단위 i를 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 항이 양수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중3 때 배웠던 루트 a 곱하기 루트 b가 루트 ab가 되죠. 근데 중3 때 배웠던 건 뭐냐면 바로 이 항이 뭐다? 양수일 때 성립하는 그런 공식입니다. 그래서 일단 허수 단위로 뺀 다음에 그 다음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제곱근 성질을 이용해서 계산하시면 되거든요. 자, 그럼 여기는 루트 마이너스 2 곱하기 루트 5 빼기 루트 마이너스 8 한번 나타내 보겠습니다. 마이너스가 있죠? 그럼 이걸 어떻게 하냐면 뒤 i로 빼요. 네, 그 다음에 루트 5가 되는 거고요. 자, 여기는 루트 뭐다? 8i라고 고치는 것이 바로 순서가 됩니다. 자, 그 다음 고쳐야 될 게 뭐냐면요. 바로 얘입니다. 자, 우리가 루트 8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중학교 때 배웠던 제곱근 성질 바로 쓰시면 돼요. 자, 루트 8은 4 곱하기. 그래서 이게 뭐가 되냐면 2루트 2가 나오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죠? 자, 괄호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무슨 법칙이다? 그죠? 분배 법칙이죠? 자, 루트 2i하고 루트 5를 곱하세요. 자, 그럼 요거는 루트 바로 10i 계산하시면 됩니다. 루트 한 양수로 고쳐졌기 때문에.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곱하기, 자, 루트 2 곱하기 루트 1 하시면 2가 되고요. i 곱하기 i 하면 i 제곱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근데 i 제곱은 항상 뭐로 계산해라? 마이너스 1. 그래서 요걸 계산하시면 루트 10i 더하기 뭐다? 4로 나오는 거야. 근데 이거는 어떻게 적어야 되죠? a 플러스 bi 꼴로 나타내야 되니까 4 플러스 뭐다? 루트 10i로 나타내시면 됩니다. 그럼 답 나왔네. 자, a는 얼마다? 자, 4가 되고요. b는 얼마다? 루트 10이 나오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 교과서에서는 음수의 제곱근의 성질이라고 배우신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루트 안에 마이너스가 있다 그러면 반드시 허수 단위 i를 써서 나타내고 난 다음에 계산하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3번 살펴보겠습니다. 3번에 2차 방정식의 두근 알파 베타라고 하네요. 자, 이제 알파 베타라고 하면은 무슨 관계입니까? 그죠? 근과 계수의 관계 바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뽑아낼 것이요. 그러면 두근의 합 한번 볼게요. 자, 합은 가운데 1차항 계수의 부호의 반대예요. 그래서 얼마가 되냐면 1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알파 베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3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그러면은 알파 세제곱 더하기 베타 세제곱 마이너스 3 알파 베타의 값을 물어봤는데, 자, 이게 대표적인 무슨 문제죠? 바로 식 변형 문제입니다. 그래서 식 변형 문제라고 하는 건 무슨 말이냐면 주어진 식을 합 또는 뭐다? 곱으로 우리가 나타내는 것을 바로 식 변형 공식이라고 식 변형 문제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하는 건 어떻게 된다? 알파 세제곱 플러스 베타 세제곱 한번 볼까요? 자, 그럼 요건 어떻게 되냐면 알파 플러스 베타 세제곱에서 3 알파 베타에다가 알파 플러스 베타를 빼는 것이 바로 이 부분이 됩니다. 자, 그럼 거기다 뭘 빼는 거예요? 그렇죠? 3알파 베타를 한 번 더 빼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우리가 이 부분은 마이너스 3알파 베타로 묶어도 관계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대입해도 되고 어떻게
다시 계산해서 해주셔도 되겠죠? 좀 편하실 대로 하시면 됩니다. 자, 뭔 소리냐면, 자, 이 부분이 마이너스 3 알파 베타로 묶어내면요, 알파 플러스 베타 뒤에 뭐다? 바로 1이 나오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요걸 계산해도 되고, 요걸 계산하셔도 관계는 없으세요. 자, 그럼 알파 플러스 베타 1입니다. 그럼 1의 세제곱 마이너스 3 곱하기 3 곱하기 1 이렇게 되겠고요. 그래서 3 곱하기 얼마다? 3 이렇게 되는 부분이겠어요. 자, 그럼 답은 1 빼기 9 빼기 9입니다. 그럼 1에서 18을 빼면 되니까 답은 얼마다? 마이너스 17이 나오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기본적으로 뭐를 기억하셔야 되냐면 알파 세제곱 더하기 베타 세제곱이 이렇게 식변형이 된다는 거는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식변형 공식은 뭐 하고 있어야 된다? 외우셔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특히 근각계수의 관계는 식변형 공식하고 항상 연결이 됩니다. 연습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서술형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단원 방정식과 부등식이 굉장히 양이 많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복소수와 2차 방정식에 해당되는 문제만 보다 보니까 몇 문제 없죠. 하지만 앞에 개념을 바탕으로 해서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서술형 문제 이번에 13번입니다. x에 대한 2차 방정식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자, 그런데 실수 k 값에 관계없이 항상 중근을 가집니다. 자, 이 문제는 조건이 두 개가 겹치는 부분이네요. 자, 무슨 소리냐면, 자, 첫 번째는 중근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뭘 써야 되는 문제죠? 그죠? 바로 판별식을 써야 되는 그런 문제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k라는 문자가 들어가 있는데요. 자, 실수 k에 관계없대요. 무슨 값에 관계없이? 그럼 이거 뭐가 되냐면 바로 항등식 조건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항등식 조건하고 중근 조건이 결합이 돼요. 동시에 나왔잖아요. 여러분들 어느 조건을 먼저 써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요거는 일단은 무슨 조건을 먼저 써야 되냐면 중근 조건을 먼저 써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슨 조건을 쓰셔야 되냐면 항등식 조건을 먼저 쓰셔야 되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일단 방정식이 중근을 가진다는 게 훨씬 더 중요한 조건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근데 먼저 살펴봐야 될 게 1차항 계수가 짝수네요. 자, 그러면 d를 쓰는 것이 아니고 뭘 쓴다? 자, 4분의 d를 쓰는데 그게 뭐다? 0이다 라고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럼 4분의 d 써볼게요. 그러면은 마이너스 k 마이너스 1이 b 다시입니다. 그래서 이걸 뭐 한다? 제곱을 하시는 거고요. 자, 마이너스 ac. 그럼 a는 우리가 1이기 때문에 관계없고요. 바로 k 제곱 마이너스 ak 플러스 b 마이너스 1을 했는데 이게 얼마다? 0이다 라고 되는 부분이죠. 자, 그럼 계산하시면 k제곱 마이너스 2k 더하기 1이 되고요. 여기는 마이너스 k제곱 플러스 ak 그 다음에 마이너스 b 더하기 1은 0이 됩니다. 근데 다행인 게 뭐가 소거가 되죠? k제곱이 이제 소거가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k에 대한 항등식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k가 있는 부분과 없는 부분으로 나눠 주셔야 되죠. 자, 그래서 k에 어떠한 값을 집어넣더라도 지금 우변이 뭐기 때문에 양수기 때문에 0이기 때문에 좌변도 뭐다 0이 나와야 되는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여기도 0이고 동시에 여기도 0이 되는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k가 안 붙어있는 부분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k가 안 붙어있는 부분은 마이너스 b 더하기 2가 되겠고요. k가 붙어있는 부분은 뭐가 되냐면 a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예요. 그럼 나왔네요. 그럼 a 마이너스 2도 뭐가 돼야 된다? 0이 돼야 되고 동시에 마이너스 b 더하기 2도 0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답은 뭐가 되냐면 a는 얼마다? 2가 되고요. 자, b도 얼마가 될까? 그죠? b도 얼마가 되냐면 2가 나오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괜찮은 문제인 이유가 조건이 두 개가 뭐다? 결합이 된 거죠. 그래서 이때는 무슨 조건을 먼저 써야 된다? 그죠? 2차 방정식이 근의 종류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중근 조건을 먼저 쓰고요. 그 다음에 항등식 조건을 써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연습을 많이 해두셔야 됩니다. 이번엔 수학 익힘책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번입니다. 자, 두 복소수 알파 베타가 알파는 3 플러스 2i라고 되어 있고요. 베타는 2-3i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럴 때 요거를 한번 구해봐라 이렇게 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그럼 일단은 여기서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알파 바가 나왔기 때문에 알파의 켤레 복소수를 먼저 구해주셔야겠죠. 그래서 뭐가 되냐면 3-2i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는 그럼 알파 베타 더하기 베타 알파 바를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사실은 각각 넣어서 바로 계산해도 관계없죠, 그죠? 근데 요건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결국은 알파 베타도 하나의 뭐로 보는 거다? 문자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베타로 이렇게 묶어내면 알파 더하기 알파 바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켤레 복소수끼리 더하면 항상 무슨 수가 나오게 되냐면 바로 실수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먼저 계산하는 게 중요합니다. 3 플러스 2i하고 3 마이너스 2i 더하면 어떻게 되죠?
6이 나오죠. 그래서 여기가 6이 되는 것이고요. 자, 베타가 뭐가 되냐면 2-3i가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전개할까요? 자, 12 마이너스 뭐다? 18i가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답은 몇 번이 나오냐면 5번이 나오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는요, 이 알파 바라고 하는 것이 알파의 무슨 수다? 켤레 복소수라고 하는 표시인 걸 기억하셔야 되고요. 직접 켤레 복소수 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식 전개해서 값을 구해보시면 되겠습니다. 2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2차 방정식이 중근을 가집니다. 그러면 중근이란 말이 나왔네. 그럼 요거는 해를 구하는 것이 아니고요. 근의 종류에 대한 문제죠. 그죠? 그래서 뭘 보셔야 되냐면 판별식을 보셔야 되고요. 그 값이 얼마다? 0이다 라고 보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일단 먼저 살펴봐야 될 게, 자, 1차의 개수인데요. 자, 이때는 짝수가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바로 어디다 대입하시면 되냐면, D에다 대입하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B제곱 마이너스 뭐다? 4AC 이렇게 되는 부분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적어줬는데 그게 뭐다? 0이다 라고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계산하시면 K제곱 마이너스 2K 더하기 1 이렇게 나오고요. 자, 이거 계산하시면 마이너스 4K 마이너스 4는 0이다 라고 나오는 부분이거든요. 자, 그렇게 계산하시면 K제곱이고요. 마이너스 6K가 되고 마이너스 3은 0이라는 2차 우리가 방정식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자, 근데 그럴 때 실수 K 값을 모두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네요. 자, 이때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자, 암산으로 인수분해 되나요? 안 되죠. 그러면 이건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근해 공식에 넣으셔야 돼요. 자, 특히 여기가 짝수네요. 그럼 짝수 근해 공식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불러보시면 A분의 하면 1 필요 없죠. 그러면 마이너스 B 다시. B 다시가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B 다시는 3이고요. 자, 그러면 B 다시 제곱 마이너스 AC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1 곱하기 마이너스 3을 하면 플러스 3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3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얼마다? 10이죠? 그러면 12는 4, 3, 12. 그러면 밖으로 뭐가 나가게 돼 있냐면 2가 나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우리가 K의 값을 구하시면요. 3 플러스 마이너스 2 루트 3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근의 종류인 실근, 중근, 허근이 나왔다고 하면 뭐를 사용하는 문제다? 판별식을 사용하는 문제입니다. 판별식 앞으로 계속 연결해서 많이 나올 거예요. 잘 연습해 두시기 바랍니다. 3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은 뭐냐면 2차식을 복소수의 범위에서 인수분해 하시오라고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근과 계수의 관계를 배우면서 제일 마지막에 배웠던 건 뭐냐면 모든 2차식은 뭐가 가능하다? 인수분해가 가능하다. 자, 그래서 뭐다? 복소수 범위에서 구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결론은 이겁니다. 근이 알파면 x-알파라는 인수를 가지고 그 다음에 근이 베타면 우리가 x-베타 인수를 가지기 때문에 여기서 뭐가 되겠어요? 최고차 계수가 2지요. 그래서 그때 결론은 뭐였냐면 이런 식으로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뭐만 구해주면 되냐면 알파와 베타만 구해주시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면은 이건 2차식 문제지만 결론은 앞에서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해서 풀었기 때문에 방정식을 풀어서 그 근을 여기다 대입해 주시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일단은 보니까 인수분해가 되나요? 안 되죠, 그죠? 그래서 암산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다 넣어야 되냐면 근의 공식에 넣어 주셔야 됩니다. 자, 근데 1차항 계수가 홀수네요. 그래서 그냥 공식 한번 살펴볼게요. 자, 그러면 2a분의, 그럼 2 곱하기 2입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b 다시, 그러면 어떻게 돼요? 3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답은 4분의 3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9에서 어떻게 8, 4, 32를 빼시면 되는 그런 부분이죠. 그러면 9에서 32 빼면 얼마지요? 여기는 마이너스 얼마다? 23이 나오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음수의 제곱근이기 때문에 자, 뒤로 뭘 뺀다? 그렇죠? 허수 단위 i를 이렇게 빼주시면 되는 부분이에요. 자, 그러면 알파 베타는 따로 정해진 게 아니고 하나가 알파면 다른 하나는 베타입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는 답이 이렇게 됩니다. x-4분의 뭐다? 그죠? 3 플러스 루트 23i가 만약에 알파라고 하면 베타는 뭐가 되냐면 4분의 3 마이너스 루트 23i가 바로 베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소수를 배운 이유도 2차 방정식을 완벽하게 풀기 위해서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우리가 인수분해도 2차식은 완벽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복소수를 잘 이해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이번에는 복소수와 2차 방정식에서 수학 입칙기 킴책에 있는 마지막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이 단원이 워낙 길다 보니까 우리가 이 챕터 1에서 배웠던 우리가 4번밖에 없네요. 4번까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2차 방정식이 주어져 있는데요. 한 근이 다른 근의 두 배네요. 이거는 그러면 뭐냐면 두 근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역시 뭐다? 근과 계수와의 관계입니다. 자, 그러면 한 근이 다른 근의 두 배라고 했으니까 앞에서도 이런 문제 푼 적 있었어요. 두 근의 차가 6이다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그럴 때 힌트를 뭐라고 드렸냐면 작은 근을 뭐라고 둔다? 알파라고 보통 둡니다. 자, 그러면 작은 근 알파로 두면요. 큰 근은 어떻게 될까요? 그죠? 다른 근은 2알파가 돼요. 왜? 두 배라고 했으니까. 자, 그때 우리가 A 값을 구하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근과 계수와 관계 볼게요. 자, 그러면 두 근의 합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여기 합은 부호가 반대죠. 그래서 3의 A-1이 나오는 그런 부분이고요. 자, 그 다음에 곱은 어떻게 되냐면 알파하고 2알파를 곱하면 여기는 얼마다? 2가 나오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거 딱 뭘 쓰는 거냐면 근과 계수의 뭐다? 관계에 의하여. 자, 이 두 가지 식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럼 일단 뭐를 이용해야 될까요? 그렇죠. 밑에 있는 식을 이용해야 돼요. 그래서 2알파 제곱이 2가 되기 때문에 알파 제곱은 얼마다? 1이죠. 그래서 알파는 뭐가 되냐면 플러스 마이너스 1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여기서 보시면 3의 A-1이 뭐다? 3알파이기 때문에 A-1이 뭐가 된다? 바로 알파가 되고요. A는 알파에다 1을 더한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는 실수 A의 값을 모두 구하라고 돼 있죠. 자, 그러면은 하나는 뭐가 되냐면 만약에 알파가 1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알파가 1이면 1 더하기 1이 돼서 얼마다? 2가 하나 나오는 것이고요. 자, 또 하나는 뭐다? 그렇죠? 마이너스 1 더하기 1이 되기 때문에 뭐가 나온다? 0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답은 뭐가 되냐면 바로 A가 될 수 있는 값은 0하고 2가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두 근에 대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뭘 이용해야 되죠?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2차 방정식에서는요, 이제 크게 3개였어요. 첫 번째 방정식을 풀어라. 근데 이제는 무슨 범위? 복소수 범위까지 풀어야 되기 때문에 복소수 성질을 잘 이해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근의 종류입니다. 7근, 중근, 허근이 나왔어요. 그럼 무슨 식 써라? 판별식. 자, 그리고 두 근에 대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근과 계수의 관계입니다. 이 삼총사를 잘 기억하시고요. 다른 문제도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